그만큼 히알루론산은 우리 관절 속에 연골의 마모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윤활유거든요. 그냥 분 건지 액체가 고인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사만 놓는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없다고 불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무릎 관절 질환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연골 주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주사, 자주 맞아도 될까? 망설여진다면 오늘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연골 주사는 어떤 주사인가요? 무릎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액질의 물질로 무릎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흡수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장기적으로 맞아도 특별한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 주사를 무릎 관절에 투여하면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절 간의 마찰이 줄어서 뻑뻑한 느낌을 줄여주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연골 마모를 줄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죠. 또 하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연골세포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없는 연골세포 속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연골세포들이 있는데 그 연골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없어요. 혈관 없으면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을까? 바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활액 속에 영양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 관절 안에 있는 활액 안에는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관절이 움직일 때 그 압력으로 그 스펀지 같이 되어 있는 연골 속에 들어있는 연골세포들을 이 활액이 수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압력에 의해서 연골세포까지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 역할도 하지만 연골세포를 먹여 살리는 혈관 역할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는 연골 재생에 효과가 있나요? 두 번째, 연골 주사는 연골 재생에 효과가 있나요? 이 주사의 이름은 연골 주사지만은 연골 재생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연골이 죽어서 손상이 되면은 이 연골 주사는 연골을 살리고 죽은 세포를 살리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주사 치료로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다 닳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할 때 맞아두는 게 좋겠죠. 조금 손상됐을 때 더 닳지 말라고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미 다 연골이 닳아서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주사를 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더 닳지 않게끔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연골 주사는 필요한 거고, 또 다른 뼈 주사, 스테로이드나 다른 주사하고 달리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요. 건강보험으로도 맞을 수 있고 좀 안 좋은 분들은 더 자주 맞아도 문제가 없다. 연골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마다 건강보험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말기 관절염이 아니고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에 맞을 거고요. 그래서 한 40대 이상의 분들은 맞는 게 좋고요. 또 20대, 30대도 연골판 파열이나 인대 파열 이런 손상이 있었다고 하면 맞아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는데 6개월에 한 번 맞는 제재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고 6개월 있다 맞고 이렇게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자주 맞기 어려운 분들 같으면은 6개월에 한 번 1회요법짜리를 맞으면 되고요. 아무래도 자주 맞으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으면은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어서 매주 3번 나와서 맞을 수 있다면은
삼회요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보험이 안 될 때 중간에 6개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중간에 무릎이 좀 안 좋다, 윤활 기능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3번 맞는 삼회요법을 중간에 한두 달 있다 맞아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연골주사는 이렇게 자주 맞는 게 도움이 된다. 담당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는 언제쯤 효과가 오나요? 그러면 연골주사를 맞고 난 잘 모르겠다, 뭐 왜 하나도 느낌이 없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연골주사라는 게 무슨 진통 효과가 있는 마취제나 뭐 그런 소염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인 마찰을 줄이면서 활액의 주성분이고, 그 활액이 관절 속으로 연골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효과니까, 물론 맞자마자 부드럽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 1, 2주 있다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아예 느낌이 없어도 윤활유가 관절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드는 예로 자동차 엔진 오일을 한 10,000km마다 교환하라고 이제 권장이잖아요. 근데 뭐 10,000km마다 교환 안 한다고 차가 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교환을 했더니 차가 갑자기 더 빨리 달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가냐? 엔진 오일은 엔진 마모를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잖아요. 이 히알루론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갱년기 지나서 관절 연골이 노화가 생기려고 마모가 되려는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서 활액막에서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인위적으로 밖에서 히알루론산을 공급해서 마치 엔진 오일을 새로 보충하듯이 윤활유를 넣어주면은 연골세포가 마모도 안 되지만 나에게 영양 공급해주는 매개체가 왔네 하고 세포도 좀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 효과를 없다고 불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한 1, 2주 정도 걸리면은 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아, 무릎에서 뚝뚝 소리도 덜 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릎에 맞는 뼈 주사와 연골 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릎에다 제가 주사 맞으라고 그러면요, 환자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무릎에 주사 맞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또는 할머니가 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말씀들 하시고 안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연골 주사가 개발되고 건강보험에 채택되기 전에는 이런 주사가 없으니까 자꾸 무릎이 붓고 물차고 이러면은 무릎 속에다 소위 말하는 뼈 주사라는 호르몬, 부심피질 호르몬을, 스테로이드죠, 그거를 무릎에다가 넣으면은 일시적으로 염증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은 부심피질 호르몬은 윤활 기능은 없거든요. 그리고 활액막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연골세포로 가는 영양 공급도 차단하고 이러면서 연골세포가 일찍 죽고, 연골세포가 죽으면 연골세포의 주 기능은 연골이라는 매트릭스, 물질을 만드는데, 연골세포가 죽으면 매트릭스 못 만드니까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 퇴행성 관절염이 촉진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그 스테로이드를 옛날에는 많이 들어놨어요. 물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그럴 때는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저는 절대로 안 놓고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주사로 초이스는 이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연골 주사는 다른 뼈 주사나 스테로이드나 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사니까 맞을 때 그러면 이거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연골 주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삼회요법은 얼마고 한 번 맞는 건 얼마인가?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면은 삼회요법은 한 번 맞는데 한 10,000원대 정도로 되고요. 한 번만 맞는 고농도는 보험 되면 본인 부담이 외래에서는 30%니까 그러면 한 2만 원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죠. 그럼 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본인 부담 30% 플러스 나머지 70%를 내니까 10,000원이면은 한 추가로 한 3만 원 더 내야 되고,
그다음 2만 원이면 추가로 한 4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자주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관절염이 꽤 2기, 3기 된 분들은 6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3개월마다 또는 2달마다 맞아도 되니까 그 4만 원, 6만 원 이런 비용 부담보다는 무릎에 효과가 혜택이 더 크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 뭐 중간에라도 본인 부담으로라도 맞아도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연골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무릎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은 게 그냥 활액막염이 심해서 부은 건지 아니면 균이 들어간 세균성 감염인지 아니면 안에서 뭐가 찢어지고 그래서 출혈로 인한 피가 고인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사만 놓는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이 부었다 그러면은 이 무릎에 부어 있는 상태가 그냥 부은 건지 안에 뭐가 액체가 고인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사기로 빼봐야 되겠죠. 근데 주사기로 뺐어요. 그래갖고 다 뺐더니 이제 뭐 빨간 물이 나와서 활액막염인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빼고 그 주사기에 다시 히알루론산을 넣는 과정에 관절 속은 쭉 오그라드니까 음압이 생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사기를 딱 빼면은 샥 하고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 속에 균도 들어갈 수 있고 다시 공기가 관절 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우두두두 소리도 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넣으려면은 수액 공급할 때 그 닌게루를 경맥으로 이렇게 수액을 하지만은 가끔 약물을 투여할 때는 거기에 밸브가 있어 딱 돌리면은 바로 그 줄에다가 약을 투여하듯이 그거를 쓰리웨이라고 해요. 세 방향으로 이 액체가 공급될 수 있다. 그런 쓰리웨이를 주사바늘 끝에다 끼고서는 빼고 돌려서 히알루론산을 넣는다 그러면은 전혀 외기, 바깥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관절 속에 물은 빼고 그리고 약물은 넣고 그러면은 감염의 위험이 없어지겠죠. 히알루론산을 만약에 우리가 조그만 컵에다가 담아서 뒤집었다고 치면은 히알루론산 안 쏟아져요. 점도가 높기 때문에 끈적끈적합니다. 근데 관절 속에서 물 빼갖고 컵에다 담고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와르르 맹물이에요. 쏟아진단 말이에요. 맹물이 무릎 연골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찬 상태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은 연골이 금방 마모가 되는 게 그런 원리예요. 마찰률로 보면은 얼음 위에 얼음을 놓고 얼음 위에 얼음을 움직이는 그 마찰률보다 히알루론산이 있는 연골이 서로 비벼지는 마찰률이 훨씬 낮아요. 그만큼 히알루론산은 우리 관절 속에 연골의 마모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윤활유거든요. 이 맷돌 위에 얼음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그냥 맷돌 위에서 다 우두두두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점도가 없는 물이 찬 관절을 그냥 활동하다가는 그 체중이 눌리는 부위는 다 연골이 빨리 마모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인위적으로라도 기능을 못하는 물은 빼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히알루론산 윤활유 그거를 넣어서 강제적으로 윤활을 만들어야지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중요한 거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또 이게 주사바늘 빼고 뺐는데 관절에서 다 뽑은 줄 알았는데 계속 물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균이 오염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웨이를 꼭 써갖고 관절 속이 바깥과 닿지 않는 환경으로 빼고 놓고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 사기인데 연골 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그 기수로 나눌 때 1기, 2기, 3기, 4기. 그런데 이 연골 주사는 건강보험이 3기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4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4기라는 건 아예 연골이 없고 뼈와 뼈가 붙어 있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죠. 보통은 연골과 물렁뼈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일단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나이가 뭐 70세, 75세인데 난 수술 무서우니 그냥 주사 맞겠다. 근데 주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연골이 없는데 이 윤활유가 들어가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그 70 넘은 분들이 인공관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완벽한 그 완치술이거든요. 우리가 치과에서 어금니 썩으면 뽑고 임플란트 넣듯이 이것도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무릎에 임플란트를 하면은 보통 20년 전후를 써요. 오래 쓰는 분은 25년. 뭐 빨리 쓰면 안에 있는 플라스틱 마모되면 15년. 그런데 어쨌든 플라스틱 마모는 바꾸는데 간단한 거니까. 보통 20년, 25년 쓴다 그러면은 75세가 25년 쓴다면 100살이에요. 그러면 20년 이상을 잘 걸어야 뼈나 근육이 유지되고 또 치매도 예방되고 잘 걸어 다니면 순환기가 좋으니까 치매가 예방되거든요. 그러니까 70이 넘은 분이 이미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4기인데 자꾸 안 받으려고 이 주사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잘 권장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로서 나머지 100세까지 20년, 25년을 잘 쓰신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려요. 뭐 그래도 나는 도저히 뭐 수술이 무섭다 그러면은 보험은 안 되지만 이 히알루론산을 만드세요라고 해서 놔드려 보는데 또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70이 넘으신 분이 퇴행성 관절염 4기다 말기다 그러면은 인공관절이 가장 좋은 치료고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인공관절 수술을 전신마취를 한다고 하면은 전신마취를 깨는 순간에 발가락, 손가락 끝에 있는 통증을 다 뇌가 느끼니까 깨자마자 엄청 아플 수 있어요. 물론 뼈를 잘라내고 임플란트를 붙이고. 근데 인공관절 수술할 때 대부분의 마취가 척추마취라거든요. 그러면 수술 끝났습니다 해도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게 보통은 6시간 이상 가거든요. 근데 통증이라는 게 첫 하루 정도가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이미 척추 마취할 때 관을 꽂아놓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통 주사를 연결해 놓으면 아플 때마다 스위치 누르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2, 3일을 버티면은 그다음부터는 걸어 다니시니까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70이 넘었고 진단을 받았는데 퇴행성 관절염 말기고 그러면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갈 게 아니라 수술을 잘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인공관절을 치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골 주사, 즉 히알루론산 주사, 초기, 중기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말기는 제가 인공관절이 더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서동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